안녕하세요. 브레인아트 아동 심리미술 선생님 지성미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원데이 미술 수업을 하고 나서 꾸준히 정규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6살 여자 어린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어린이는 얼마 전에 세계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큰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와! 세계대회 수상이 일본에서 주어지는 상이라서 온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서 상을 수상하고 왔는데요. 고이 한복을 차려입고 수상하는 아이의 사진을 어머니께서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카톡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계셨던 부모님들은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어린이는 세계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었을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우리 수상자 어린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심리미술 선생님으로서 1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동 미술대회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Follow me. 세계대회에서 수상한 6살 여자 어린이가 저와 수업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는 책을 읽고서 그림의 소재가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은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린 그림인데요. 6살 여자친구에게 사랑이 무엇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연필을 빌려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인 상황이나 행동으로 설명하면서 시각적인 그림으로까지 표현하는 것에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심지어 이 어린이는 색감 표현 능력도 세련되고 감각적이어서 너무 예쁘죠? 단번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있고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냈는데요. 너무 제 제자지만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6살 어린이의 그림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여러분은 창의성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의성 많이 남발되지만 창의성이라는 단어 사실 한마디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창의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스티브 잡스가 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창의력이란 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창의성은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해석하거나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친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그 다음에 경험, 자신의 생각, 이 세 가지를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창의적인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 이렇게 창의성 높아 라고요. 두 번째 그림을 소개할게요. 이 그림은 동화책을 읽고서 마음에 드는 장면을 그려보는 수업이었습니다. 새 지저귀는 소리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였어요. 소리를 시각화하는 거죠. 이 친구는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니 자기가 상상한 것을 연출하여서 새롭게 또 다른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보통 다른 친구들은 동화책의 장면 일부분의 그림을 따라 그리거든요. 하지만 6살밖에 되지 않은 친구가 청각적인 것을 시각으로 표현할 때 글씨와 음표로 표현해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해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견했어요. 보통 요즘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나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포기하거나 바로 선생님한테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제일 최근에 저와 함께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동화책을 읽고서 연상되는 것을 그려보는 수업이었습니다. 생각에 관련된 동화책이었는데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동물들도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는 내용의 동화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요즘 생각을 물었어요. 요즘에 어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묻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못 만나고 있어서 너무 속상해요. 어서 빨리 친구들과 함께 꽃구경도 가고 나비랑 함께 봄을 즐기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친구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해낸 건데요. 느껴지시나요? 보통 아이들은 사람을 그릴 때 앞 정면 모습을 많이 그립니다. 왜냐하면 옆면을 그리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친구는 요즘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붙어서 선생님 저 옆모습 한번 그려볼래요? 하고 스스로 도전하고 아주 자신있게 시도해서 정말 도움 없이 잘 그려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렸는지 느껴지시나요? 옷의 패턴이라든지 나뭇가지마다 꽃이 달려있는데 그 꽃 모양이 다 다르고 주인공의 모자라든지 머리핀 그런 기타 등등의 작은 디테일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우리 친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몰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완전 즐기고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미술대회와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의 결과물만 가지고 평가하는 미술대회. 아이가 순수하게 혼자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선생님이 제자의 수상을 목적으로 그림에 손을 대고 일부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수상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 저 진짜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옳은 일일까요? 그렇게 정말 미술대회상 타야 되나요? 저는 미술 선생님으로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동안 미술대회 준비를 아이들과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6 어린이는 미술대회를 위한 특별한 준비도 전혀 하지 않았고 작품 또한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한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데이 클래스의 작품을 보고 우연히 누가 추천을 하고 미술대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세계미술대회에서 정말 우연스럽게 수상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6살 친구의 그림에서 제가 창의력이나 표현력을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했었는데 세계대회에서도 역시 이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너무 기쁩니다, 사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재능이나 미술 소질에 대해서 정말 선생님들에게 많이들 질문해 주십니다. 우리 아이 미술 전공시켜도 될까요? 아이의 재능을 판단하고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기에 6세, 7세는 너무 빨라요. 6세, 7세 아이들은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아이들이 그 재능을 잘 표현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계속 재촉하실 거예요?
저희 전문가들도 6세, 7세 어린이들의 잠재된 능력을 확인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겠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즐겁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배려해 주세요. 그리고 상 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이와 함께 즐겁게 미술을 즐겨봐 주세요. 미술관도 가고 미술놀이도 하고 미술책도 보고 이렇게 폴레인아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미술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